아파트나 빌라같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크든 작든 층간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다른 집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짧게 왕왕 짖고 많은 소리서부터 몇 시간째 계속되는 소리까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거나 택배가 올 때만 짖는 수준이면 잠깐이니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째 계속 짖는 소리 혹은 늦은 밤에 짖는 소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심하게 짖는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도 고통스럽기는 똑같습니다. 이미 짖기 시작한 강아지를 멈추게 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집에 보호자가 없을 땐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보고 싶어 우는 강아지도 안쓰럽고 만에 하나 민원이라도 한번 들어오면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매일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반려견 정보는 강아지가 과도하게 짖는 원인 6가지와 원인별 훈련법 7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7가지 훈련법은 강영욱 훈련사님, 설채연 수의사님, 손선생의 손훈련사님, 그리고 호주의 동물복지단체 RSPCA에서 소개하는 훈련법입니다. 각 방법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가능하거나 훈련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강아지 짖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보호자라면 영상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강아지 짖음의 종류는 크게 지루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영역을 지키고 싶어서, 요구가 있어서, 인사하고 싶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루해서. 산책을 충분히 하면 강아지 문제 행동의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해결되는 원인이 강아지가 지루해서 짖었을 경우입니다. 보호자가 출근한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혼자 남겨진 개는 심심해서 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산책을 3번씩 시키는데 강아지가 짖습니다 하는 보호자도 계실 겁니다. 그 경우가 바로 다음 5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안해서. 분리불안이란 반려견이 보호자와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불안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짖음과 하울링, 식욕 감퇴가 있습니다. 이땐 강훈련사님의 57 법칙을 추천합니다. 각 훈련법은 우측 상단과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5초 동안 보호자가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하루에 10번, 7일 동안 반복하는 분리불안 솔루션입니다. 거실에 있는 강아지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며 다녀올게 라고 말합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 5초 후에 나옵니다. 내가 잘 돌아왔음을 알리기 위해 강아지에게 충분히 냄새를 맡게 합니다. 이 3가지가 한 세트이며 하루에 10번 그리고 7일을 반복합니다. 저희 유리는 집안에서의 분리불안은 없어서 저는 현관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기가 너무 많아서 한겨울에 시도해야겠습니다. 나중에 훈련 모습과 결과는 쇼츠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서. 집 밖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짖는 강아지를 위한 교육입니다.
이때도 역시 강훈련사님의 둔감한 교육을 추천합니다. 이 훈련법의 원리는 집 주변의 상황과 익숙해지는 적응입니다. 훈련 방법은 강아지에게 리드줄을 착용시키고 집 안에서 3바퀴 정도를 돈 후 우리 집 건물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집 밖을 나가는 방법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꼭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법은 수밤 라이브에서 한 구독자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의 집이 2층이라 계단을 오르내리고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 중에는 12층에 사는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라는 분과 4층에서 살아서 하루에 2,000개 이상의 계단을 걸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층에 산다면 2개 층 정도는 오르락 내리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연습을 해볼 것 같습니다. 강아지의 쓸개골 문제를 걱정하시는 보호자라면 계단만 안아주고 연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번째, 영역을 지키고 싶어서. 개가 침입자에게 경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반려견에게는 현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과 침입자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영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 훈련법의 원리입니다. 현관 앞 거실에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줍니다. 호주라서 그런지 우체부가 오는 시간에 맞춰 연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친구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도착하기 직전부터 반려견에게 간식을 줍니다.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도 강아지가 짖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간식을 주고 짖으면 주던 간식을 멈춥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 안에 들어오는 방문객한테는 짖지 않는데 현관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짖는 강아지입니다. 딱 저희 유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용해서 유리와 연습을 해봤습니다. 현관 앞에서 평소 내 강아지가 잘하는 개인기 훈련과 보상 간식을 줍니다. 그 사이 가족이 현관 밖을 나가 평소 내 강아지가 짖는 소리들을 만듭니다. 소리를 듣고 짖으면 간식을 주지 않고 짖지 않으면 간식을 줍니다. 단계는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연습합니다. 중간에 짖는 단계가 있다면 그 앞 단계에서 반복 연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먹이가 있을 때만 안 짖는 거 아니야? 평소엔 똑같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훈련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을 쓴 동물 트레이너 알렉스는 반려견이 올바른 행동을 해서 보상으로 먹이를 주다 보면 나중에는 먹이가 없어도 보호자의 요청을 스스로 생각해 알아서 행동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5번째, 요구가 있어서. 반려견이 우리에게 요구가 있을 때 낑낑대고 몸을 기대고 또 짖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땐 설수의사님의 해주세요 교육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주세요 교육의 핵심은 강아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뛰지 않고 얌전히 앉아서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강아지가 원하는 걸 보호자가 손에 들고 있을 때 강아지는 이 3가지를 합니다. 단계는 3단계로 점점 난이도를 높입니다.
보호자가 서서, 보호자가 의자에 앉아서, 보호자가 바닥에 앉아서. 설 수의사님께서는 이 3단계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해주세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산책을 하다가, 동물병원에 갔을 때, 자동차 안에서 등등 평소 내 강아지가 요구성 짖음을 하는 상황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인사하고 싶어서. 보호자가 집에 돌아오면 반려견은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반겨주는 반려견을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려견의 흥분도가 높아져 크게 짖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리와 같이 심장질환이 있는 강아지들은 흥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훈련법의 원리는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로 현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훈련 방법은 보호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흥분해서 짖고 달려오는 반려견을 비켜라는 의미로 밀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점은 몸을 딱딱하게 경직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싸우거나 혼내듯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손훈련사님 훈련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반려견을 어떻게 밀쳐? 라고 생각하시거나 노령견이고 쓸개골 탈구가 있어서 다칠까봐 걱정되는 보호자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유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땐 설 수의사님의 해주세요 교육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훈련사님의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해주세요 교육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훈련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가 짖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고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다른 개들을 부르고 짖는 다른 개에게 반응하고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도 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짖는다는 건 우리 반려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 이웃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 반려견이 짖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짬을 내어 반려견과 연습해 보세요. 그럼 더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